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37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들을 좀 올려주셨는데 공수처 차장 얘기를 하네요. 네. 이건 아까 그 뉴스 세계에서 해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네, 안철수 그죠? 국민의힘 입당, 또 이현주 전 의원 얘기도 좀. 근데 정말로 이제 그 처장이 판사기 때문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차장은 검사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그냥 두는 질끈 갖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근데 검사 출신이 아니라 판사 출신을 제청을 했다. 요거는 좀 그 밑줄 치고 한번 좀 읽어볼 부분이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검사, 판사 한 명씩 제청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 출신 한 명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전에 이제 JB 타임에서 이제 그 공수처에서 체크 포인트를 이제 몇 가지를 추출해서 이야기를 네. 하면서 차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어찌 본다면 안 잘리면 차장이 이제 많이 아플 그렇죠. 텐데 네. 과연 이제 검사 출신이 만약에 돼서 팔이 안으로 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아하. 이 부분들은 이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아무튼 판사 출신을 지금 제청을 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벌써 지금 청와대 청원 올라갔어요. 그래요? 뭐라고? 임명 반대 그게 벌써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대 이유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세월호 관련된 사건도 좀 했더라고요. 그래요? 장교 관련 기무사 장교 관련된 오. 변론도 했었고 또 우병우 유족 저기 사찰한? 예. 그래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본인 소속 그 법무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따지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공수처 차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또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얘기는 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중요한 타임이 됐을 때 다시 우리 모털도사님이 또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주실 겁니다. 지난주에 하면서 제1차 판세 분석이라고 했으니까 제2차를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나 뭐 조금 물이 올랐을 때 그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의 좌표를 찍겠습니다. 야, 오늘 좀 굵직하게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좌표 찍기란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예, 좌표 찍는 게 무섭기도 해요 또. 근데 저는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좌표 찍으면 다 글로 몰려가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 본래의 뜻 민주당의 정치적 좌표를 한번 진단해 보겠다. 이런 말씀. 정치적 좌표니까 민주당이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그렇게도 분류를 할 수는 있겠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찍을 경우는 좌표는 결국 X축이 있고 Y축이 있죠. 그렇죠. XY가 돼 있죠. 좌표는. 그렇죠. 그러니까 X축은 뭐냐면 민주당의 실력. 그다음에 Y축은 뭐냐면 민주당의 의지. 근데 무엇에 대한 민생 의제에 대한 민생 의제, 민생 개혁에 대한 실력과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민주당이 한번 정치적 좌표를 찍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좀 뭐 왜 이거를 우리 모털도사께서 또 얘기하는지 감이 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AS에 아주 확실한 시선중 아니겠습니까? 천기누설이고. 저가 2주 전에 코로나 민주주의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손실 보상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참 많은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정말 우리 시선 집중해서 했던 얘기들이 좀 나라를 흔들흔들 뭐 그렇게 뭐 과찬이시고 어쨌든 간에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그래서 여권에서 이제 영업손실 보상제 도입 논의가 이제 물결 쳤죠. 금방이라도 뭐가 될 듯 했어요. 근데 한 2, 3일 전부터 뭔가 또 묘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금방 뭔가 법을 만들어서 될 것처럼 뭐 뭔가 호들갑을 떨더만 이번에도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민주당의 민생개혁과 관련한 좌표를 찍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이 연출될 때마다 뭐 일희일비하는 것도 이제는 지겹고 또 사안이 그 영업손실 보상제 하나만 있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민생개혁 의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간 종합 진단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겠습니다. 좌표라면 뭐 X축도 Y축도.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자, 그 좌표 결론부터 내리면 딱 민주당의 좌표는 왼쪽 밑에 있더라. 그러니까 X가 실력입니까? X가 실력인데 X가 거의 초입 부분. 제 실력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Y축은 의지인데 밑부분. 그러니까 좌하. 왼쪽 하단. 그러면 지금 실력도 떨어지고 의지도 없고 뭐 이런 뜻인가요? 민주당 관계자들 많이 듣는다고 하던데 저희가 또 왜 저래 또 이러고 있겠다. 그런데 할 얘기는 해야죠.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에 제가 아는 많은 의원들이 이걸 듣고 다들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봅시다. 들어보세요. 민주당 어떻게 한번 좀 민주당 제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실력도 네. 의지도 별로다. 너무 좀 그래 저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 내릴 너무 박한 평가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아야 해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도. 진짜? 그렇게 좋아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지금부터 왜 이런 말씀을 네. 드리는지 한번 좀 찬찬히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영업손실보상제는 좀 이따 오늘 두 가지만 갖고 얘기할게요. 네. 하나는 영업손실보상제고 또 손실보상제. 한 가지는 예. 중대재해처벌법. 딱 이 두 가지만 두 갖고 가지만.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네. 중대재해처벌부터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네네. 자, 입법과제 과정을 살펴보면 이래요.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었어. 네. 기억하시죠? 노동시민단체, 그다음에 정의당이었어. 사실은 고 노회찬 의원이 최초로 그렇죠. 제기를 했었어요. 민주당은 초기에는 이거를 그 정기국회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리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었어. 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단식농성 들어가고 여론도 입법에 힘을 그러니까 실어주니까 그때 가서 고개를 돌린 거잖아. 네. 그때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알아본 뭐냐면 거예요. 이게 Y축 의지의 문제인데 애당초 의지 별로 없었어. 네. 그잖아요. 네. 분명하죠.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진다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X축 맞아요. 실력을 맞아요. 봅시다. 실력 한번 봅시다. 노동시민단체하고 정의당의 입법 목소리에 박주민 의원 등이 독자안을 내기는 했지만 안들이 있긴 했습니다. 당의 움직임은 아니었어. 네. 그러다가 여론에 밀려서 이제 고개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했느냐면 정부안 받아보고 네. 종합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래서 법무부 받았죠, 노동부 받았죠, 맨 마지막에 중소벤처기업까지 네,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관련 부처안을 전부 받아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 정부안을 따라갔어. 음흠. 따라가면서 대대적으로 수정을 했어. 네. 그래서 내린 그 결과가 뭐예요? 누더기. 음. 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계약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원안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 있어요. 더 주목할 것은 이 누더기 박음질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누더기 박음질조차 자기 재봉틀이 아니라 정부 재봉틀 빌려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사실 저 민주당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아주 알았어. 긍정적인 아니면 비판적 시선을 보는 사람일 뿐이고. 알아서 철회. 그럼 그 말을 철회.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이 지금 말씀 있잖아요. 실력이나 중대재해법 관련한 의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거 저는 부인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진짜로. 의지와 실력을 했지만 의지가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의지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지도 없고 실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자, 네. 자 그럼 이번에 영업손실 보상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네. 자 먼저 의지 측면부터 봅시다. 네. 민주당이 앞서서 영업손실 보상제 도입을 주장한 적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없어. 당 차원에서는 거의 얘기가 없었어. 당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개별 의원 몇몇이 파편적으로 뭐 손실 보상 아이디어가 담긴 법률을 내놨긴 했지만 네. 당 차원의 움직임은 없었어. 네네. 당은 영업손실 보상제가 아니라 이낙연 대표가 말한 협력이익 공유제에 오히려 집중해 있었어. 네. 맞죠? 그러다가 조정은 의원 등이 영업손실 보상제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임을 지적을 했고 그렇죠. 이런 지적을 정세균 총리가 사실 여기 시선 집중해서 인터뷰 여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증폭이 됐잖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을 했어. 음흠. 민주당은 그제서야 상생연대 3법 이름은 잘 져요. 네. 상생연대 3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네. 그 가운데 하나로 영업손실 보상제를 끼워 넣었어. 음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뒤에 영업손실 보상제 법제화 언급을 했어. 네. 그래서 여기 확 기우는 듯 했어. 이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뭐 의지가 있든 없든지 건 하여간 따라가면 그걸로 든가 저기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과정까지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아무튼 의지는 높게 평가할 수가 없어. 네.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게 아니라 음흠. 그냥 등 떠밀려서 발걸음 뗀 거야. 자, 의지는 뭐 저도 그거는 좀 동의합니다. 실력은 어떻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실력. 근데 아무튼 등 떠밀려서 했는데 그래도 발을 뗐으면 그다음부터 팔 걷어붙이고 네. 이제 방안을 짰느냐? 짠나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사실. 지금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어제 오늘 나왔던 이야기 이게 너무나 이제 혼선이기보다는 막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기 네. 때문에 어제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 소급 적용 못한다. 보상 기준은 손실이 아니라 이익으로 한다. 이익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법제화라고 하는 게 이제 입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반법으로 갈 거냐, 특별법을 제정할 거냐. 네네. 요 세 가지가 좀 주요 포인트인데 지금 그 보도를 계속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소급 적용은 안 된다. 안 한다. 이건 거의 방침이 결정이 됐어. 네, 왜냐하면 뭐 재정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소급 적용을 해야 돼요. 법 그렇죠. 취지에 맞으려면. 한번 말씀 좀 해줘봐. 헌법상 맞으려면 네. 미래에는 사실
법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다 되는 거고 네. 지금 손해 봤던 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으로 뭐 전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전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기본적 구조 자체가 과거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아니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보상이잖아. 네. 보상은 일이 뭔가 발생을 해서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그렇죠. 하는 행위가 보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어차피 거슬러 가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피해 산정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피해액이 얼마까지 보상해 줄 거냐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행위 자체가 그런 건데 소급 적용은 안 돼. 아마 여기에는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차, 3차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지 돈 않았냐. 줬지 않느냐. 퉁치자 그걸로.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민주당 관계자를 입에서 그랬죠. 이건 지원금이라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네. 이런 게 있어요. 정세균 총리는 시선 집중에 대해서 상반기 내라를 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또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지급은 늦어서 4월 초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일정표까지 얘기했어. 네. 근데 또 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서두를 일이 당장 할 수는 없다. 서두를 일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그 신중하게 면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 네. 뭐 가급적이면 상반기인데 그것도 무조건 하겠다도 아니야. 네. 전부 다 이렇게 왔다리 하면서 뭐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네.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갈 거냐 일반법으로 갈 거냐. 음. 자 여기서 한번 잘 봅시다. 소급 적용을 안 해. 그런데 자 그러면 특별법으로 가려면 이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재정의합, 개정이 아니라 재정의합.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드는 거죠. 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여기서 다시 오버랩이 되는데 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왜 정기국회에서 처리 안 하냐라고 막 아우성을 질 때 이거는 법 제정이기 때문에 재정의 절차라는 게 있다. 그래서 공청회도 거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 이렇게 갔어요. 그렇죠. 지금 특별법으로 간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가 딱 맞아떨어져. 그렇죠. 물론 일부는 또 일반법으로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법이나 감염병 예방법에 보상을 한다라는 근거 조항만 삽입하는 걸로 법 개정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뭐 시행령에 담는 것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에서 엇갈리는 얘기. 계속 엇갈리면서 결국은 참 시기가 좀 중요한 엇갈리면서 지금 계속 늦춰지는 상황이에요. 지켜보는 사람은 그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부분들이 좀 저도 답답해요. 그냥 하려면 좀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냐면 네. 제가 실력과 의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간단하지 둘 다 없으니까. 둘 다 부족하니까. 근데 이거는 어찌 본다면 문제 제기자 결론인데 굳이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분석을 하자면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좀 댓글에 오늘 왜 이래요 청기누설 이런 글들이 많아요. 왜 까냐고? 우리 원래 깠지 않았나 계속. 그러니까 이 문제 저희는 계속 제기를 필요한 했어요. 얘기는 계속 했던데 근데 좋습니다. 실력 의지 얘기는 이해를 아마 많은 분들이 할 거예요. 네. 근데 또 하나 더 있다. 이것은 뭔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정책 의지잖아요. 네. 정책 의지를 규정하는 근본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정치 철학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데. 잠깐만 철학 고상하게 지금 또 정치 철학으로까지 가버리는. 뭐 이제 철학 나오면 너무 고상하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생각할 건 없고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 상태로 통과된 뒤에 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경향신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이건 보도가 나왔어. 네, 보도 난 거예요. 기사 있으면 좀 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이 핵심 관계자는 총선 후 180석의 거대 정당으로 거듭나면서 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아하. 다소 보수화된 건 사실이다라고 말한 뒤에 뭐라고 한마디를 덧붙였냐면 애초 민주당은 캐치올 정당이지 특정한 이념을 좇는 진보 정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본 기억이 대충 나는데 캐치올, 예, 캐치올 뭐 다 잡는다. 바로 그거죠. 캐치올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당하면 어떤 그 아주 그 고전적인 정당과 계급 정당을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하죠. 그래서 계급 정당이 되니까 이념 정당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포괄적 국민 정당. 그러니까 특정 계급,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 대부분을 우리는 포괄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게 이제 캐치올 정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포괄적 국민 정당. 그렇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민주당 당 강령 전문에 보면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 제외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여기 안 들어가는 퍼센티가 몇 %나 될까? 한 2, 3% 되겠죠?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럼 뭐- 서민 중산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국민 다 대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이유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철학 얘기를 하다가 이게 진짜 이유다. 아니 왜 그러냐면 강령. 이론상은 그럴 수도 예. 있겠지. 자 여기에 민주당 인사들이 입에 올리는 또 다른 인식이 하나 있어. 네. 그게 뭐냐면 이른바 집권 여당의 책임 이 얘기를 해. 전국 운영의 책임. 그렇지. 집권 여당의 우리는 책임. 집권 여당이므로 어느 한쪽의 그 이익만을 대변할 수는 없고 네. 그걸 조정을 해서 통합을 이뤄내야 되는 책무가 있다.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네. 자 이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캐치홀 정당에다가 집권 여당의 책임까지 고려를 한다면 네. 한쪽으로 내달리기가 힘들다는 논리가 설립을 될지는 모르겠지.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그건 네. 이론상이고 네. 더 정확하면 형식 논리일 뿐이다. 그 얘기는. 자, 그러면 지금 정치 철학을 얘기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강령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 말고 다른 맥락을 아니, 다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맥락을 봐야 되는 한번 기억을 더듬어봐요. 예.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라는 강령은 이게 최근에 나온 강령이 아니라 아주 오래죠. 예전부터 민주당 강령이었어요. 김대중 대표 시절부터 맞아요. 이어오는 것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사반세기 동안 일관되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반세기 동안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 그러니까 좌고우면하면서 조정 기능에 그러니까 몰두를 했느냐? 아니죠. 그럼 그때는 당 강령 위반이었나? 저는 그걸 한번 되묻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았었죠. 또 하나 예.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를 하는 그 논리를 조금만 확장하면 논리가 어디까지로 확장이 되냐면 네. 그러면 수권 정당의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논리적 귀결이 되지. 그렇죠. 왜? 그러니까 그 당의 색깔과 지향이 뭐든지 간에 집권 여당의 책임으로서 조정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해도 결국은 결과는 돌아오는 거네.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간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색깔 자체는 돌아와 버리는 거네 그냥. 그러니까 논리상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저기 뭐냐면 집권을 위해서 그렇게 터지게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뭐하러 유권자들이 뭐로 국민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밀어줄 이유가 내가 뭐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주고 내 정당 나의 의사 정치적 의사와 맞는 정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색깔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아니 물론 제 봅니다. 얘기가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무게 중심의 문제가 있는 거죠. 방향이 있는 거고. 정당의 자신만의 색깔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네. 우리 애둘러 가지 말고 한번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까놓고. 민주당은 지금 뭐냐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으로서의 철학이 없는 거고 네. 중심으로서의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방황 정당이 되고 있다. 방황하는 정당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아마도 제가 이제 이건 뭐 지금까지 추정입니다만 국가 부채와 증세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좌고우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뭐 자연스럽게 좀 따라붙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증세 꺼내면 이거 지금 올해 보궐선거지 내년 대선인데 무덤 파는 거고. 증세하려니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아니 우리가 아까 네. 뉴스세계 얘기를 하면서 그 주세, 네. 담배세 얘기 잠깐 했잖아. 네, 이것도 그냥 나온 얘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기도 한데요. 그다음에 네. 국가 부채를 늘리자 이건 너무 티가 나잖아. 네. 숫자가 올라가면 뭐 그러면 40, 뭐 50, 잘못했다는 60.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막 고민하다가 서울역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서울역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역 있다는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러니까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이라고는 영업손실 보상제에서 이거는 맞지 않아요, 사실. 이것도 이 맥락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말로는 헌법 정신이라고 하지만 음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한다고 뭐냐면 이게 지금 소급 적용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이야기. 네. 전문가한테 한번 얘기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예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포항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어. 지진이 발생해서 그러면 국가가 그러니까 이들을 어떤 뭐냐면 지원하고 보상하는 어떤 특별법을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어. 그렇죠. 그럼 그것도 소급 적용이잖아. 당연히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소급 거예요. 적용이잖아. 근데 그건 왜 맞- 소급 적용을 하면서 이거는 소급 적용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 아니 그러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좌고우면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참, 중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리더십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자기 입으로 캐치홀 정당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캐치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그게 바로 중심이고 리더십이에요. 왜 그러냐면 캐치홀 정당이라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네. 지금 다른 비유 될 뻔했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럴 뻔했어요. 이런 계층도 있고 저런 계층도 있고 이런 집단도 있고 저런 이익 집단도 있고 막 다 아울러져 있잖아.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구하는 이익은 다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이슈도 다 다를 거고. 막 이게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야. 그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를 전부 다 당의 어떤 그 노선으로 전부 다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맞아요. 우선 처리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없어.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내부에서 치여버린다라는 거예요. 포괄적 국민 정당이 되면 그 내부의 수많은 어떤 이익과 목소리에 치여서 네. 갈팡질팡이 돼버린 그 당은 뭐가 되냐면 죽쓰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바로 여기서 네. 그래서 중앙당, 당 지도부의 역량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자, 그럼 제기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의제와 이슈 가운데 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네. 그럼 어떤 걸 픽해가지고 어떤 걸 픽해서 이것을 어떤 뭐냐면 전국적 의제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슈한다는 거 하죠. 그렇지. 그게 당 중앙당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죠. 바로 그 이제 중앙당에서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아하. 게 이거니까 우리가 이걸 픽해서 이번 국회에서 우선 중점 처리 대상으로 삼고 그렇지. 이걸 위해서 지금부터 이슈 파이팅에 들어간다. 이게 당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심이 없다는 게 뭐냐면 네. 바로 지금 여기서 뭐냐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건 뭐예요? 중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슈가 제대로 잡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기들만 당의 들리고. 중심이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면 그 네. 기능을 왜 못 하느냐?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자기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예, 없는 거죠. 맞습니다.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슈화 시킬 수 없다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 바로 여기서 약간 좀 거칠지만 네. 약간 단순하지만 제가 대비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그게 뭐냐면 예. 약간의 단순화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좀 그러니까 헤아려서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네네. 민주당은 지금까지 검찰 개혁에 계속 올인을 해왔어요. 네, 저는 검찰 개혁 잘 했어요. 저는 그거 하고 잘못됐다고 있었어요. 이야기한 네.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네. 그러면 한번 검찰 개혁과 민생 개혁을 대비를 해봅시다. 두 개혁을 단순하게 한번 대비해 보자는 그러면 거죠. 네. 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계속 쭉 직진을 했어. 근데 민생 개혁은 이렇게 계속 트위스트를 쳐. 이거는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느냐? 제가 봐도 맞아요. 검찰 개혁은 어쨌든 공수처까지 지금 왔습니다. 예. 검찰 수사 조정권 소정도 했고요. 음. 근데 민생 개혁 관련해서는 정말 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지금 아하.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해답의 단서가 어디냐면 민주당의 당명이 있어요. 잠깐만요. 당명이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자, 그러면 아. 누구와 더불어서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할 것이냐. 아하.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이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청기에서 여러 번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평등이다. 평등을 지향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가진 자에 맞서서 못 가진 자의 평등을 지향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중요한 뭐냐면 원리죠. 못 가진 자들, 우리 사회의 을들과 더불어서 평등을 지향해 들어가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무야. 더불어민주당. 제가 오늘 민생개혁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제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가치 기준 때문이 아니라 네. 그 당명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을들의 네. 못 가진 자들의 권리를 대변해서 권리를 실현해 들어가는데 앞장선다. 이렇게 말을 바꿔봅시다. 네. 여기에는 권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권이 있고 사회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법률 전문가시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잖아요. 헌법 얘기죠, 이거.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개혁과 민생 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이건 조악하긴 하지만 그렇죠. 검찰 개혁의 의지는 어찌 본다면 자유권 넓게 봐서 이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사회권은 아닙니다. 자유권으로 보는 게 맞겠죠. 맞겠죠. 네, 맞겠죠. 네. 근데 그 지금 여기서는 민생 개혁 의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회권 영역에 더 들어가는 건데 네. 저는 여기서 일정하게 민주당 안에서 불균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자유권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어떤 가치와 네. 어떤 자기 지향에서는 확고부동하지만 사회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가 아직은 어설프고 뭔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촛불 시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촛불 들고 나왔던 시민들이 있어요. 네. 그 시민들이 두 눈 반짝 뜨고 민주당을 한편으로는 감시하고 한편으로는 견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채찍질을 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해 버렸던 거죠. 촛불 시민들이. 그렇지만 민생개혁 의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검찰개혁과 관련된 촛불 시민과 같은 존재들이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2주 전에 조직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아하. 바로 어떤 그 당사자들이 외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했어요. 권리를 외쳐야만 의무를 수행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권리를 외치는
그러니까 어떤 그 민생의 권리를 외치는 주체들이 지금 조직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틈이 벌어지고 여지가 넓어지니까 거기서 트위스트 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주 쉽게 말하면 자유권적인 측면은 많이 가고 있다고 보이지만 사회권적, 복지, 사회권적 측면은 뭔가가 못 가고 있다. 춤을 추고 있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입장에서 AS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정치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저거 따질 거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결국은 그 귀착점은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걸로 가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떤 실현하기 위한 어떤 조건의 창출. 그렇죠. 여기서 결국은 정치가 기능을 하는 거고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 네. 정권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의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저도 뭐 알고 있지만 그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좀 실현할 수 있는지 그것을 봐봐라는 게 우리 오늘 머털도사의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겁니다. 한번 성찰 좀 해라. 정말 네.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지. 혹시 그 앞에 더불어에 그 딴 사람들이 들어있는 게 아닌지.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하고만 더불어 하지 마시고 그잖아요. 지금 그 코로나 네. 때문에 지금 그 뭐 중내 산해하는 분들하고 좀 더불어서 네. 민주주의 가치를 한번 좀 고민하고 성찰해 주시라.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참 오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우리 햇빛님 오늘 방송 참 좋네요라고 하십니다. 선거 전에 정신 차릴 때가 됐다라고 말씀도 주십니다. 이 빅토리아 홍님이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이 12대 1로 싸웠다는 말이 생각난다. 저도 이 말 이게 박주민 의원이 뭐 그냥 한 소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JB 타임 나와서 박주민이 네. 이야기했다가 또 JB 타임이라 기사화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됩니다. 요새.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 뭐 당 안에서 뭐 반발 기록이 또 뭐 조선은 왜 저기 가서 저런 얘기를 해? 뭐 이런 뭐 있다 이런 보도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 그죠. 다산 선사죠. 과거 열린 우리당 108번네였죠. 네. 골 날까 두렵다라는 말도 주셨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글들을 주셨는데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왜 이럽니까라고 이은하님도 글을 주셨습니다. 자, 하루님은 국민들이 떠들면서 숙제를 내주면 그때서야 숙제를 하는데 답은 항상 누더기가 된다. 아, 참. 저는 정말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시선 집중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 영업손실 보상제 그러니까 적극 검토 발언을 한 다음에 바로 기획재정부 차관이 바로 들이받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엉거르면서 완전히 진화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기재부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네. 기재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서 저희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헌신적으로 해서 방안을 짜겠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모드로 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 무대 위에 반발해서 무대 뒤에 반발로 모드를 바꿨고 네. 그런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들이받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집권여당 의원님들 설득 작업에 들어간 건지. 후자이면 안 되는데 후자일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는 이렇다라고 지금 단정을 안 내리겠지만 그런 어떤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는 점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통계를 그 기재부 관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예. 완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통계로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더불어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좀 분명히 좀 하자 이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민경진님이 글 주셨는데요. 네. 캐치월 정당이면 국민이 원하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손실보상제 찬성이 여론조사에서 80%던데라고 7-80% 맞습니다. 네. 국민이 원한다면 재정을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사실 민주국가의 원리가 아닌가 그 말씀을 주신 걸로 생각이 뭐 당당하게 듭니다.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고 딱 선 긋는 거 보고 뭐 대단하다 그랬어요. 민주당이 진보 정당 아니라는 얘기는 참 어색합니다. 진보 정당이라고 해야 되는. 근데 아니 뭐 학계에서 얘기하는 진보 정당 그런 의미의 진보 정당은 아닐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 스스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에 비춰서 얘기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응? 자, 독수리성님이 김종배님은 진보에 묻는데요. 누구죠? 예. 저는 진보의 가치를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무아님은 김종배 조져주세요. 아니요. 김종배님 조져주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신랄하게 조져주십시오. 속 시원하네. 나는 얼수무당이 얼수무당 목에 발주한 옆에 있는 김종배 좀 조져라. 그래. 네. 아유.
오늘 많은 분들이 글을 주시는데 어쨌든 근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최종 결정이 안 됐고 아직은 ING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네. 그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기서 좀 제대로 각 잡아서 제대로 방향 잡아서 아직도 늦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좀 해달라라는 아주 간곡하고 절실한 요구로 네.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정치 철학 얘기를 우리 머털 도사님께서 많이 정치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저한테는 네. 독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민주당 정도가 아주 보수 정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저는 다른 거 다 관두고 코로나에서 일본이 지금 엄청 그 소상공 그걸 누가 했냐면 아베가 했어. 아베가 했어요. 아베가 했어. 예.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이건 진보 보수의 개념은 사실 전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생존의 문제인데 국가의 의무라고 의무예요. 의무. 이거는 뭐냐면 당의 노선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잖아. 진보 보수는 개혁 사회 개혁이나 이런 부분 복지 부분인데 이거는 저는 복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국민의 생존권, 생명권은 국가의 기본적 1차적 의무예요. 전쟁 난 거랑 똑같아요. 지금 상황상. 전쟁 났는데 국민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좀 주면 이걸 복지니까 너무 진보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조금 잘못됐지 않나.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저도 조심스럽게 아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높아지면 네.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럼 뭐 재난지원금 어떠고 뭐 그다음 이런 뭐 넌 지금까지 보편 주장하다 왜 갑자기 또 선별 얘기하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정리를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보상은 비례의 원칙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만큼 보상해 주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선별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건 보상금이에요. 보상금은 당연히 선별로 가야죠. 그렇죠. 피해 본 사람만 주는 게 맞잖아요. 피해를 안 본 사람한테 보상해 준다는 건 성립이 줄 안 필요가 되니까. 없어요. 피해 안 본 사람 보상 받을 요건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손실 보상제가 정립이 돼야 네. 재난지원금이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논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다 주는 거. 그건 다 주게 그거는 돼. 다 주게 보편적으로 가는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보상은 선별로 가고 지원은 보편. 다 교통정리가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딱 되는데. 오늘 뭐 속 시원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많이 계시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힘드신 분들이 자영업자는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는 옆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아니 조금이라도 가게 하나 봅시다. 차리면서 뭐 엎드려 갖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분들도 많고요.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갑부에서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분들 다 지켜주잖아요. 정부 방침 다 지켜주잖아요. 그 방침 지킨 만큼 보상이 돼야 되는 게 아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참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철학까지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좌표까지 찍어봤습니다. 네. 왼쪽 하단에 있다. 그 말씀이 아직까지 네.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좌하 정당 되겠습니다. 좀 우상이 가야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우상으로. 근데 갑자기 우가 나오니까 좀 약간 아, 이상하게. 우는 아니지만 아무튼 오른쪽 앞으로 나가면서 X축에서 좌. 실력도 좀 있고 의욕도 있고 실력이 없더라도 의욕이라도 좀 있어야 된다. 그 좌하 말씀을 정당 되겠습니다. 머털 도사님께서 우리 청기도설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서울시장 얘기 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주문 들어왔네요. 네, 해야 되는 서울시장 거군요. 해달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봐서 이슈가 또 될만하면 그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